8년 전 우연히 만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 후 아이까지 낳게 된 박 씨. 하지만 행복할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은 매번 박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는 박 씨에게 생수병과 박스를 던져서 아이가 구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혼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남편. 이들 부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사연도 우리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역시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두 사람은 한 8년쯤 전에 박 씨가 20대 중반일 때 만났습니다. 이 박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남성이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요, 박 씨가 일하는 요일 그리고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 남성이 박 씨가 뭔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오는 걸 눈치를 챌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가 살던 곳이 아르바이트 장소랑 5분 거리였는데 퇴근길까지 쫓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성이 갑자기 박 씨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파에는 무릎 꿇은 것까지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제작비 문제였다고 하고요. 아무튼 박 씨는 처음에는 스토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우는 사람을 처음 봐서 이 정도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은 마음에 이 남성을 받아줬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임신 당시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2년 뒤에 결국은 이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고 본인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뭐 휴대전화 이런 걸 사용하고 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로그인을 해놓고 나갔는데 거기 남편의 휴대전화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혼여행서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충격을 받고 신혼여행 내역서를 보고 이게 뭐냐 하니까 그때서야 자백을 합니다. 나 예전에 사실은 결혼 한번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2달밖에 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결혼 한번 했던 사실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도 있고 혼인신고 됐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기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두 달 만에 이혼했다고 안 만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혼하는 까지 알고 보니까 4년간 전 아내하고 혼인 생활을 같이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이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세장가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팀장님, 자, 뭐 본인은 숨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 가족들은 뭐가 됐든 그 첫 번째 결혼식에 또 하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연자한테 야, 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숨겼었고 또 결혼식 준비하는데 박 씨 혼자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박 씨 가족은 부모님, 지인, 자기 지인 쭉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의 그 지인이나 가족은 없고 아니 가족만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 씨 남편의 지인들은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결혼식을 하는데 왜 안 왔을까? 이게 스몰 웨딩도 아닌데라고 했는데 당시엔 또 임신도 했지 않습니까? 임신을 한 상태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다른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더군다나 전원했다는 건 생각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가족만 신랑 쪽이 가족만 부르고 지인들을 결혼식에 안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를 숨기는 이 완전 범죄가 가능했던 건데, 자, 일단 뭐가 됐든 다 용서해서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온갖 거짓말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이도 가졌고 일단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 그냥 이제 과거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 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폭행과 폭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은
S대를 나왔고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는 참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내를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뭐 계속 욕하는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못 배운 뭐라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참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굉장히 그 폭언에 나가서 얼굴, 몸, 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도 던지고 뭐 온몸을 다 폭행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강제로 뭐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맞고 뭐 말로도 뭐 욕을 듣고 실제로 폭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박 씨가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고 아 정말 위험한 조간의 순간까지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게 온전하게 태어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폭행이 지속이 돼서 결국 하혈을 했고요.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산부인과 1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돈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팔자 좋다, 월요일에 당장 퇴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박 씨는 이 등살에 못 이겨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양수가 터져서 결국 조산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나가서 술을 먹고 있었고요. 결국 박 씨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조산을 했는데 아이가 자가호흡을 못해서 23일 정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남편은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가 잘못되면 지팔자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순화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아들 때문에 돈 들어가서 내 차 못 사게 생겼다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박 씨가 아기 병원비 내가 다 댈 테니까 차 사고 싶으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아기 퇴원하는 날에 신차를 뽑아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 XX 아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예? 자, 관련해서 말이죠. 제보자, 사연자 박 씨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양수도 많이 빠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 본다고 더 참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기랑 산모 둘 다 위험하다고 산소포화도 둘 다 떨어지고 이래서 둘 다 위험하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수술 동의서 사인하고서 제가 울었더니 간호사랑 교수님 앞에서 뭘 잘했다고 외쳐오냐고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쫓겨났어요. 분말실 그 사람이. 남편분 나가 계세요 하고서 교수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저 뒤에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근데 아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문제 있는데요. 아이가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내한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박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남편이 지가 혼자 괜히 화를 내면서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박스를 던지니까 아이가 놀랄 거 아니에요.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구토하면 병원 간다든지 애를 달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걱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여성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더 놀라운 그자의 실체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사연자, 제보자 박 씨의 목소리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제가 직업도 안 물었는데 자기 오빠 변호사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정장이고 계속 오길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 회계사라고 회계사 명함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변호사가 나 회계사가 아니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가사조사를 하거든요. 이혼 소송하면. 그 법원 결정문에 보면은 직업이 나와요. 불상이라고 나와요. 불상? 예, 불상, 미상. 전부 다 불상으로 나와서 직업이 없구나. 뭔지도 모르겠네.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뭐 변호사도 아니고요. 회계사도 아니고요. 변호사 출신의 회계사는 당연히도 아니고요. S대 출신 뭐 아닙니다. 그 우연히 그 형수를 만날 일이 그 남편의 형수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뭐 정말로 뭐 오빠 S대 나온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금시초문인데 이렇게 가족들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요. 뭐 지금도 뭐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사모펀드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그 내용이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고 이게 아마 우리 제보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한창 논란이 되었던 한 커뮤니티에 이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 놀림거리로 만드는 그 게시물이 된 거고요. 그 사진에 성희롱한다는 이 내용인데 댓글도 수십 개 달리고요. 성희롱하는 아들을 성희롱하는. 심지어 이거 말고도 남편하고 박 씨의 웨딩 사진까지 올렸기 때문에 야, 이 사진을 우연히 본 친구가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뭐 극우 커뮤니티다 네. 이런 많은 비판을 받는 그 커뮤니티에 자기 새끼 사진을 저렇게 올려놓고 크크크크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박 씨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혼 소송이랑 더불어서 아동학대 또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고 이후부터 남편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당시에는 아기가 만 0세, 만 1세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괜찮다 이런 이유로 불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떨어져 살면서 이혼 소송 중인 이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다면서 아이 면접 교섭권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황당했지만 일단 처음에는 판사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고 또 바뀌면서 이번에 바뀐 재판부에서 면접 교섭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정말 남편에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보여줘야만 하는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이와 저를 학대한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요구한다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하십니다. 자, 면접 교섭권, 이혼을 할 때 아니면 이혼을 했을 때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면접 교섭권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 교섭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접 교섭권은 친부로서는 하늘이 준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제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참. 자, 소장님, 저는 네. 그냥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지 자식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야, 니들 마음대로 한번 조롱해봐.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저는 뭐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뭘 호소할 수도 없지만 그냥 상담 전문가고 엄마의 입장에서 저는 이 만남 정말 반대합니다. 일단 위험해요. 아이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고 일단 출생 때부터 위험한 순간이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했을 때도 화를 냈던 아버지고요. 어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 사진을 그런 사이트에 올리고 히히덕거린단 말입니까?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이 아이를 아빠와 둘이 계속 둔다는 건 굉장히 엄마로서는 굉장히 심장 떨리는 얘기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법에 다시 호소를 했으면 좋겠고 법이 호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아이가 아빠한테 또 다른 아동 학대를 당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른들이 보호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실행되더라도 어른들의 보호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내십니다. 네. 카스테라님 보호해야 한다. 절대 접근 못하게 합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밥 그만님 아이를 보여주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하셨고 알렉스 리님은 꼭 보여줘야 하면 사람 많은 데서 보여줘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한이맘님 저것도 부모라고 면접 교섭권을 준다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분노하셨고요. 문종환님도 인간 맞냐. 미나킴님 피해자분도 속상하시겠지만 부모님들도 어떤 심정이실까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일단 뭐 반론하실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제가 뭐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원고에다 이제 저희 작가님들이 적어 주셨는데 아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